그러면 2주차 3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글로벌 변수의 베리어블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 경험상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글로벌로 이렇게 변수로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만족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여기 파라미터로 좀 집어넣을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만든 거를 메인 함수에서 만든 그 아이오 콘텍스트를 아무튼 이쪽 워커 스레드로 넘겨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뭐 다른 과목의 지금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에 다른 과목의 단톡방에서 올라온 질문을 처리하느라고 잠시 끊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IO 콘텍스트를 전역 변수를 하지 말고, 그죠? 부스트 밑에 아지오 밑에 IO 뭐 콘텍스트 한 다음에 IO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넘겨주는 거는 tg.create thread 한 다음에 worker thread 한 다음에 IO를 이렇게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IO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void worker thread 그 다음에 부스트 밑에 아지오 밑에 IO 콘텍스트 IO 똑같이 이름을 쓰든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전역 변수 안 선언해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럴 수 있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함수가 이렇게 파라미터 넘겨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사가 되죠. 그죠? 복사 생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건 C++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에 의해서 복사가 돼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IO 콘텍스트 객체, 지금 여기는 이름이 IO이긴 합니다만 객체는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그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카피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로 받아야겠죠. 레퍼런스 받으면은 물론 C++에서 레퍼런스 당연히 좋은 그런 도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레퍼런스 받았을 때 이게 포인터인지 아닌지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함수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인터로 넘겨주는 것을 되게 원합니다. 포인터로. 그러니까 이게 얘가 객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넘겨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포인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얘를 포인터로 만듭시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니까. new 한 다음에 부스트 밑에 아지오 밑에 IO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메모리가 하나 만들어서 IO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IO를 넣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IO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여기는 당연히 점이 아니고 화살표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전역 변수를 다 제거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게 객체 자체가 복사되는 건 아니지만, 파라미터 패싱할 때, 그죠? 객체가 복사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가 복사가 돼야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여기서 만든 그 IO 콘텍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여기 IO가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와서 이 이름이 물론 IO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내서 PT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PTR도 여기서 만든 그 IO 콘텍스트 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인터를 자체를 카피하는 거죠. 주소 자체를 카피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객체의 복사 생성자는
일어나진 않습니다만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여기서 복사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면 안 됩니까? 뭐 작성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어떤 컨셉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포인터 값을 이렇게 복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거는 C 스타일의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시큐리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create thread라고 하는 이 멤버 함수는요, 이렇게 파라메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여기에 파라메타는 여기에 하나밖에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못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자를 전달할 것인가? 이거는 펑션을 의미하는 오브젝트, 뭐 펑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개념이.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바인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가 가능한 그리고 안전한 포인터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이 크리에이트 스레드는 파라메타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인자도 막 집어넣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저장을 좀 하고요.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볼게. 이걸 제거를 하고요. 하고 소스의 기존에 이거 다 쳐넣게 되면은 좀 저거 하니까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뭐냐면요, 여기에 클래스 A라는 이름의 객체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100개의 인티저를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멘트가 자원을 획득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멸자에서는 소멸자 호출이라는 저기 화면에 출력함과 함께 앞서 생성자에서 만들었던 이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400바이트죠, 그죠? 인티저니까 인티저가 100개가 있으니까 400바이트죠. 400바이트를 없애는 겁니다. 딜리트를 통해서. 자, 이런 현상인데, 저 밑에 있는 이 메인 함수에서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A라는 지금 클래스 A가 선언됐으니까 A라는 애를 생성을 하게 되면, A라 뭐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요 안에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죠? 그럼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어떻습니까? 400바이트 그죠? 400바이트 인티저 100개 그죠? 400바이트짜리 메모리가 딱 만들어져 갖고 이거를 그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죠? 데이터라는 애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말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포인터, 그러니까 A타입의 포인터죠, 그죠? A타입의 포인터 뭐라고 할까? P1이라고 할까요? P1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객체, 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객체를 누가 가리키고 있습니까? P1이라는 애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포인터이기 때문에 뭐 복사 생성자 이런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A라는 포인터로 해서 두 번째 T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1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P2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요. C++ 스타일이냐 C 스타일이냐에서 이런 형식은 이제 C 스타일이죠. 왜냐하면은 C++ 스타일에서는요, 이게 카피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카피어블이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카피가 아예 안 되게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카피가 가능한 거는 얘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쉐어드 포인터라고 하는 쉐어드 좀 스펠링 다 마우스 쓰려니 힘드네. 쉐어드 PTR 쉐어드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카피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유니크 PT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똑같이 그죠? 선언하게 되면 카피가 절대로 이거를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C++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C++ 스타일은 야 이거 카피해도 괜찮은 거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과거 C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피어블한지 복사를 해도 되는 건지 복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가 없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사할래? 그러면 쉐어드 포인터. 복사 안 할래? 유니크 포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쉐어드 포인터를 뭐 이용하기 전에 그냥 계속 C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용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P1을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P1을 내가 없앴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딜리트를 통해서 이 객체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없앨 수가 없죠. 그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2는 근데 만약에 이제 P1, P2가 프로그램이 메인 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소멸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소멸자가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 거는 소멸자를 호출해 가지고 딜리트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메모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도 이런 에러가 많이 나서 했지만 다른 일반 스탠다드 그래서 뭐 리눅스라든가 이런 버전에서 아니면 뭐 다른 버전이 뭐 많잖아요. 뭐 또 다른 에디터 있죠, 그죠? 그런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에러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를 뭐 좀 더 그림을 뭐 좀 더 좀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요. 이 객체를 P1, P2, P3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가 똑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이제 P1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소멸자를 호출하게 되고 소멸자를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아까 소멸자 프로그램에서 어떻습니까? 소멸자에서 딜리트 하잖아요. 그죠? 딜리트를 하니까 이거 딜리트를 했습니다. 날라갔죠. 근데 P2가 또 마찬가지로 또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당연히 소멸자 또 호출하겠죠. 근데 이미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야지만이 스탠다드다 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에러를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하는 문제가 또 있더라 이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할래? 자,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 네가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개의 포인터로 카피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카피를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으니까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벡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벡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물론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A 타입의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쉐어드 포인터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 클래스 A 타입의 메모리를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인 U를 이용해 갖고 만들고 그 만든 주소값을 첫 번째 요 벡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쵸? 포인터 값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여기 방에다가는 푸시백을 했잖아요. 두 번째 방에다가는 첫 번째 방에 있는 포인터 값을 집어넣고 세 번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에 있는 포인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몇 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A 타입의 UA 그죠? A 타입의 객체를 하나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주소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터인데 이렇게 가리키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방의 주소값을 카피했다고 하니까 얘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방에 있는 주소값을 또 그대로 또 했으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좀 요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 요런 상황입니다. 그죠? 만들고 주소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방에 주소값을 저장한 다음에 주소값을 카피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방에 주소값을 카피해서 저장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벡터라는 애가 다 똑같이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객체의 주소값을 내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좋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레이즈로 했다고 칩시다. 이레이즈로 그러니까 이 벡터 이레이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에 있는 놈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begin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맨 앞에 요거죠. 요놈. 그죠? 첫 번째 방에 있는 거. 요놈 가리키는 포인터 값을 일단은 지웁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소멸자가 뭐 호출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원소를 또 이번에도 왜냐면 하나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또 비긴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들어갔던 요 놈이 첫 번째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벡터.begin 비긴해서 요것도 또 없애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벡터.begin 비긴해서 없애는 거죠. 그리고 프론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있잖아요. 쉐어드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잔뜩 쉐어드 포인터로 지금 도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벡터도 쉐어드 포인터를 간직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습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도 쉐어드 벡터로 했고 그 다음에 얘도 모든 게 다 쉐어드 벡터로 지금 포인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카피할 때. 그죠? 그러면 일단 쉐어드 포인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포인터 값을 공유한다고 카피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C++에서. 그죠? 저 카피를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상컨대 첫 번째 거를 소멸하게 되면 이레이즈로 그죠? 이 포인터 값을 소멸하게 되면은 여기 소멸자가 호출되면은 두 번째 원소를 소멸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해야겠죠. 그죠? 에러가 발생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첫 번째 인자를 소멸하고 했었을 때 과연 요때 소멸자가 과연 호출될 것이냐. 그죠? 소멸자가 호출되는 순간에는 그 객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음번에
소멸하는 것들은 다 에러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면 첫 번째 소멸을 한 다음에 소멸자가 호출되지 말아야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멸되지 말아야죠. 세 번째 마지막 할 때는 소멸자가 호출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요? 처음에 요 대목에서 생성자가 호출됐죠. 자원을 획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소멸에서 첫 번째 소멸을 찍었는데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원소 소멸을 했는데 다음 원소 소멸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원소 소멸한 다음에 마지막 원소 소멸하고 난 다음에는 소멸자를 호출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호출하고 프로그램 종료를 딱 맺었습니다. 와,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를 내가 그림을 좀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벡터에는 지금 이렇게 포인터가 들어있다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를 아까와 같은 그림으로 한다면 이런 얘기죠. 요게 이제 100개의 인티저가 들어있는 객체를 첫 번째 100의 제로방, 1번 지방, 2번 지방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첫 번째 요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 방에 요 객체의 주소값을 간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거꾸로 뭐라고 하죠? 데이터 구조에서는, 자료 구조에서는 얘가 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요 주소값을 여기서 간직하고 있다. 누구의 주소값?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지면 여기에 100이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 방에.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벡터 제로는 여기죠. 그죠? 요거의 내용이니까 100이 들어있겠죠? 즉, 이 객체의 주소가 들어있겠죠? 그 값을 뭘로 집어넣어요? 여기 두 번째 방에다 집어넣었다. 근데 여기도 100이 카피가 되는 거죠. 카피, 주소, 포인터가 카피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두 번째 방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100번지죠. 100번지를 여기도 또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가리킨다. 좀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첫 번째에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처음에 소멸을 해서 100점 비긴이니까, 자, 여기가 이제 100점 비긴이죠. 여기가 비긴. 그죠? 비긴입니다. 비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레이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서 이 메모리 덩어리를 없애야 되잖아요. 소멸자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게도 여기 소멸자 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소멸자 호출을 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다음번에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비긴은 여기가 되겠죠. 두 번째 방으로 되겠죠. 또 비긴에 이레이저 하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요거를 또 이레이저 했으니까 요거를 또 없애야 되는데, 얘와 마찬가지로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어떻습니까?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에 얘를 또 없앨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100의 비긴을 없애면 되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여기가 제일 처음이니까, 그죠? 비긴 하게서 없애버리니까, 이레이즈를 없애니까 그때서야 소멸자가 돌아갔습니다. 맞죠? 만약에 쉐어드 포인터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에 보면은 쉐어드 포인터 썼잖아요. 다 쉐어드 포인터가 아니고 일반 그냥 C-like하게 포인터를 썼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V0에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죠? 제로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똑같이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세 개 다. 그죠? 자, 첫 번째
얘를 소멸하겠죠. 얘를 없애겠죠.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쉐어드 포인터고 여기는 일반 포인터, 우리 C처럼 생긴 그냥 포인터를 일반 포인터를 쓴다고 한다면 얘는 소멸자를 호출해야겠죠. 그러면 없어졌죠? 두 번째 또 여기 이레이즈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소멸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없어진 메모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자를 여기도 에러가 발생하죠.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를 이렇게 만약에 네가 카피하고 싶으면 일반적인 C-like하게 포인터를 쓰지 말고 안전하게 이렇게 shared 포인터를 써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shared 포인터의 위대함을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기 준비를 잘 해갖고 오시면 여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다음 대면 시간에는 그러니까 목요일날이죠. 대면 시간에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얘는 소멸자가 소멸이 안 되고 소멸자 호출이 안 되고 얘는 소멸자 호출이 안 되고 얘는 되느냐, 우리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